마켓 시그널 함께 잡아보시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장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이게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호재로 해석했다라는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죠. 물론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다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기에 도움이 되고 결국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나쁜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와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죠. 우리가 연준도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비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라면 연준은 자신들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CPI 지수가 7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은 이 숫자를 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앞으로 내가 소비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연준의 행보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도 엇갈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키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반면에 페덱스가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죠. 자, 나이키와 페덱스가 의미하는 거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극단에 있는 두 회사가 실적을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맙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 브랜드 파워에 따른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나이키라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일까요? 나이키는 고소득층서부터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죠. 나이키 한정판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키 신발에 대한 브랜드, 특히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 미국에서 농구 붐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깅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발이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저는 고용 상태가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로 엇갈린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긴 한데 그 고용 상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마존의 해고라든지 메타의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 이하단에 있는 분들은 고용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내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이제 고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재화들을 소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왜 이렇게 읽냐라면 페덱스의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페덱스는 뭐죠? 대표적인 기업 물류 회사입니다. 기업 물류 회사가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기업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의 소비가 고용에 따른 소비 증가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견 있지만 결국 기업들의 물류가 좀 줄어들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것은 그 경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엇갈린 지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놔둔다라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급발 위기도 있긴 합니다만 고용 상태가 좋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까지 되면서 두 가지가 지금 맞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물가가 올라온 거죠. 우리가 이제 단적인 예로 유가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비를 많이 안 했는데도 공급망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이제 그게 해소될 것 같으니까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 이 지표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꺾겠다라는 게 연준의 의도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기업들에게 작용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에 작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지표가 엇갈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업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위적으로 경기를 꺾으려는 연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둘이 싸울 때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릴 때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그 때리는 측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때리는 측이 연준이라고 보고 반응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연준이 때렸는데 경기가 계속해서 실적이 나타난다면 연준은 더 때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연준이 때림에 따라서 경기가
좀 휘청휘청 거린다라면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고용과 경기 상황에 있어서 엇갈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 국내 증시까지 훈풍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훈풍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내리를 펼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읽어낸다라면 오늘 뉴욕 증시의 반등은 단기 반등의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대해서 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크와 페덱스까지 묶어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페덱스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런 페덱스의 실적이 예상에 다소 못 미쳤던 측면이 일단 물류 쪽의 부진들이 경기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셨는데요. 페덱스 비용 절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상치에 좀 맞게끔 실적을 맞춰놨는데 이 물류 관련한 앞으로의 흐름들이 경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연준에서 만족할 만큼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올해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침체가 과연 올까? 그렇다면 정말 이례적인 침체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용과 또 경기를 침체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금 연준은 때리고 있는데 사실 이 맞는 쪽에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아직은 또 연준 쪽에서도 좀 의아하고 아리송한 좀 더 사투를 벌이고 고삐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연준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물가보다도 이제는 앞으로 임금이나 또 수요 쪽에 대해서 내년에는 주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차영주 소장님께서 물가가 지금 잡혔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아직 안 잡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피크는 찍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표만 놓고 보면 피크를 찍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라는 것이 수요발 물가가 있고 공급발 물가가 있는 거죠. 결국 물가라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재화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당연히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 그 물가가 올라간 것은 수요발 요인이 아니라 공급발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광물,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뛰어오르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었었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 차에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비가 50% 늘어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보였죠. 이게 바로 공급발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발 원인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견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를 봤을 때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약 6조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의외로 고용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으면서 수요발 다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차영주 소장님은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되면서 보복 소비가 내년에 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기대에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리오프닝 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설왕설래 단계이고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호가 잡힐 때까지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이다라고
아까 그 리오프닝이라고 해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저께 나온 오리온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비가 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도 소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일부 국내 시각은 저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좀 시각이 냉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일단 코로나 관련 사망률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해소되지 못하면 소비가 크게 일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중국에서는 내년 1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또 국내에서는 내일 발표가 나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 내일 발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주시겠어요? 예, 백내장 같은 경우 좀 안타깝게도 뚜렷한 신호가 지금 좀 별로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2300선 부근에서 오늘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랠리가 나타날 때까지는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과거 활발할 때랑 비교했을 때 수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고 있지 않죠. 고객 탁금이 어느덧 벌써 45조까지 밀렸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하더라도 고객 탁금이 65조였는데 지금 45조니까 무려 20조가량의 고객 탁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고객 탁금 레벨 수치가 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높습니다. 하지만 2021년 피크를 찍었을 때 70조의 고객 탁금을 유지했던 것을 생각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객 탁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연말을 앞두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거액자산가들의 증시 유입도 현재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반등이 나타난 상황에서 뚜렷하게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격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반등 시마다 매도한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긴 호흡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과연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한 섹터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섹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 미국에다 지금 그 반도체 집법 때문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공장을 지금 우리 삼성전자도 170억 달러, TSMC도 400억 달러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파이 공사 끝나면 기계가 들어가야죠. 근데 원래 설계 단계에서 기계 그 발주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중기적인 시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2차 전지 업체들도 지금 미국에다가 IRA 법에 따라서 증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지속할 수밖에 없고 5G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라면 의외로 내년도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검색하셔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전략 의견 잠시 후에 제가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질문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마침 러시아에서도 국방 관련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의식한 것인지 또 다시 핵 위협 카드를 러시아 쪽에서 또 꺼내면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런 전쟁 관련한 이슈들,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시장이나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된다고 보실까요? 어느 정도 내성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을 쓰려면 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러시아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도 공격을 했고 병원도 공격했고 그런 상황에서 핵을 과연 그들이 쓰려고 마음먹었다라면 안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핵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제 제가 연준과 시장과의 이제 싸움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려고 들면 싸우죠. 근데 싸울 마음이 없으면 서로 말싸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먹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핵이라는 주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거는 뭐 결국 러시아의 존폐까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이라는 것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읽혀집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그럴 정도로 뭔가 모종의 빅딜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의외로 좀 그런 부분들 러시아한테 퇴로를 좀 열어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찌 됐던 뭐 길게 됐던 짧게 됐던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얘기죠. 하지만 좀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악재가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 또 시간을 또 1년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러시아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은 중재를 하는 듯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는데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또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오늘 시그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에서 차용주 소장이 내년도의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장에 한해서는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에 애매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장 반등이 좀 약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소비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의류주나 뭐 음식료주 또 의료기기 이런 쪽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데요.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 내년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5G 통신 장비까지 이런 투자와 관련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해 나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